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법학과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법사랑 스타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올해 처음 신입생 1학년 들어오셔가지고요. 법학과 들어오셔서 제일 일단 궁금한 게 무엇을 공부하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고요. 특히 법학과에 오셨으니까 어떤 법들을 주로 배우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등록하시면서 강좌 신청도 하고 하면서 보셨을 듯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듣고 2학년 때 뭐 듣고 하는데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 과목과 그다음에 교양 과목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전공에는 뭐 또 되게 전공 필수 선택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전공 그냥 묶어서 전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전공 과목도 우리가 법학과이기 때문에 주로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주로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법들을 배우는가 이게 공부하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법사 스타디 우리 법학과나 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시면 이제 혼자 공부하기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좀 그러니까 스타디나 이런 건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저희 법사랑 스타디가 가입을 하셨을 때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선배님들이나 우리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법학과에서 어떤 법을 배우는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학과가 우리가 법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문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건데요. 법학과도 다른 것보다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법학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자, 사람이 혼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혼자 있는 거죠. 근데 대개 보는 사람은 여러 집단 속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사회라고 그러죠. 사회 속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는요,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종교단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법학과 대학교 들어오셨으니까 학교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선 친목, 동호회 뭐 이런 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다 보니까 분쟁이라든가 갈등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걸 해소하고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분쟁이나 갈등, 학교 안에서 또는 뭐 친목, 동호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들이 분쟁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도덕이라든가 관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관계들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도덕이나 관습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데 강제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전해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이게 지켜오는 어떤 관습에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옥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강제력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지켜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분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이제 적용하자 해서 그런 게 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국가, 사회에서 분쟁이 됐을 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수많은 분야 관계들 중에 법은 어떤 권리와 관계된 일을 이런 걸 할 때 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법이 공부하는 게 이 법입니다. 법, 요거를 공부한다. 학 이렇게 붙이죠. 학. 그러면 법학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로스쿨이라는 게 이제 생겼잖아요. 로스쿨.
옛날에 사법시험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요. 그걸 대체한 게 로스쿨로 바뀌었는데 이 로스쿨로 바꾸면서 원래는 대학교마다 있었던 그 종합대학교에 있었던 대부분의 법학과를 다 없애려고 했어요. 없애버리고 로스쿨을 두려고 했었어. 그런데 로스쿨을 모든 종합대학에 인가를 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법학을 좀 하게 해다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타협책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법학과가 학부에 없어요. 서울대학교에 가보면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있어도 서울대학교 법학과는 없어졌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법학과를 없애고 로스쿨을 인가받지 못한 학교에만 법학과를 남겨두게 됩니다. 우리 방통대 법학과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로스쿨이 없어요. 방통대. 그래서 법학과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법학과에서 대개 법학과가 있는 그리고 사시가 폐지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학교에 법학과가 있을 때 그 법학과의 커리큘럼 무슨 법을 배운가 이걸 지금도 거의 공통 비슷합니다. 어떤 걸 배우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시고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은 수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만 해도 10,000개가 넘어가요. 그렇게 많은 법들이 시행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학부 중에 그걸 다 배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배우는 것들 중요한 건 핵심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곁가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뭐 이런 거 다녀보셨잖아요. 그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볼 때 가장 중요한 과목 그럼 뭐라 그래요? 국영수. 난 국영수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그렇잖아요. 자, 법학에서도요. 그 수많은 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법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이런 국영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 요게 핵심이에요. 헌법, 민법, 형법. 자, 헌법, 민법, 형법은요. 사회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그 체계라든가 정치 체계라든가 법 체계 이런 게 다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공통되게 이제 보는 것들은 뭐냐면 법의 이름이나 이런 건 다 달라도 결국은 다루는 분야는 비슷하다라는 이 3가지 분야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법학과에서는 특히 핵심이 되는 법 이 3개가 국영수와 같은 지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은 우리가 또 체계화되어 있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요. 그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헌법이에요. 그리고 헌법 밑에 이런 민법이나 형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실과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뭐 이런 법들 이런 걸 얘기하자 보면 상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상법, 근로기준법, 행정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학부 중에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 중에 요 3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학년부터 벌써 이 3가지 법을 다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3개의 법이 각각 어떤 성격의 법들이냐 어떤 것들이냐 여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헌법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의 정체성, 통치구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국가의 3요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3가지 요소 중에 하나 국민, 그렇죠? 그 국민이 국가 안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권리 그런 걸 우리가 되게 뭐라고 하냐면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거를 인간의 권리다 해가지고 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죠. 국가가 보장해주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자유, 평등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기본권인데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여기 들어가 있어요. 헌법은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얘기, 기본권에 관한 얘기. 국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회는 어떻게 조직되느냐,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헌법이 요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 헌법을 그 나라의 최고 규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일 존엄한 법방.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헌법 밑에 나머지 이런 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법들은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헌법 정신을 벗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놈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은 또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민법은 뭐에 관한 법이냐? 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겠어요?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에 관한. 여러분들 뭐 소유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졌어. 그렇죠? 그럼 소유권을 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사실. 권으로 끝나죠? 그럼 권리예요. 그럼 그런 소유권, 재산권, 요거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개 사람과 사람, 보통 일반 사람들끼리 문제되는 거 재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럼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되겠죠. 이럴 때 기준이 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백성민자의 법법자, 민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법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민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법을 1000개 조문이 넘어가는 법조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럼 이 민법은 당연히 뭘 다루겠어요? 재산에 관해서 다룬다고 했잖아요. 재산법적인 부분하고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신분적인 요소도 담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내 친족이냐, 상속은 어떻게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또 다뤄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친족, 상속. 자, 그 다음에 형법은요. 형법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재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민법을 가지고 규율을 한다고 그러면, 형법은요 사람과 사람의 행위 중에 사회가 허용치 않는 반사회적인 행위들 뭐겠어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절도, 주업 패고 뺏어간다든가 강도, 남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는다든가 살인, 이런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행위가 사회에서 바람직합니까? 이런 행위가 난무하고 이걸 그대로 둔다 그러면 그 국가는 국가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죄라고 부르잖아요. 죄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거의 응분, 그거에 대한 대가, 벌을 주죠. 그렇죠? 형법은 사람의 그런 행위들 중에 죄가 될 만한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벌을 줄 것인가를 얘기하는 법입니다. 그거를 죄와 벌을 밝히는 것이죠. 그거에 관한 게 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학과 들어와서 수많은 법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 법들의 중추적 핵심은 요 세 가지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1, 2학년 동안 열심히 또 배우게 됩니다. 3학년, 4학년 가면 상법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반해서 배우는데, 그래도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국영수와 같은 겁니다. 요거를 여러 학기에 걸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법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시사적인 단어들 중에 법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재판장 같은 사람들, 판사 같은 사람들을 법기술자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 판사가 재판하잖아요. 재판을 한다면 누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놈이 마음에 들어. 네가 오라. 이런 식으로 했던 난리 나죠. 둘이 지금 싸워. 판사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분쟁 해결을 해달라고 왔어. 근데 그거를 판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네 말이 맞아. 오늘은 네 말이 맞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판사는요 법이라는 걸 해석을 통해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의 뜻이 옳은지를 판단해내는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과생들이 기술을 배우듯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학자가 아니고요 법 기술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판사 이 대학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게 판사가 되는 과정, 기술자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접근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 세 가지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어느덧 졸업까지 하게 되면 즐거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